엔진까지 구했는데 전투기 개발이 멈췄습니다. 대만판 KF-21로 불리던 차세대 전투기 ADF가 벼랑 끝에 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엔진이 없어서 멈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은 미국 GE의 F414 GE400 엔진과 관련한 수출 허가에 접근했지만 첨단 전자체계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항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까지 손에 넣었는데 정작 전투기 전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투기의 국적은 동체에 그려진 국기나 엔진에 찍힌 회사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계를 바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소프트웨어는 누가 수정하는지, 핵심 부품이 끊기면 누가 대체품을 연결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결함이 터졌을 때 전체 설계도를 열어 원인을 추적하고 다시 날릴 책임까지 가져야 진짜 주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심장을 구할 길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을 전투기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 지휘봉은 잡지 못했습니다. 대만도 항공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FCK-1 경구코를 직접 만들었고 T5용은 고등훈련기까지 개발했습니다. ADF는 이런 경험 위에 저피탐 형상과 내부 무장창, A사 레이더, 데이터링크와 첨단 항전 장비를 얹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2024년 1월까지만 해도 2031년 양산이라는 시간표가 거론됐죠. 겉으로 보면 대만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국 문턱까지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만이 첫 단계에 투입한 연구개발 예산은 약 105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엔진 연구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기체 설계에 배정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 KF-21의 체계개발 총사업비는 약 8조 1천억 원입니다. 사업 단계가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투기 한 대를 실제 전력으로 완성하려면 판돈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양산 가능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 사이에는 상상보다 훨씬 깊은 계곡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엔진만 넘으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만 중산과학연구원은 배가 계획을 통해 자체 전투기 엔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ADF가 요구하는 대형 엔진으로 올라가자 고압 압축기와 고온 소재, 야금 기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태우는 기계라는 설명만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수천 도의 열과 초고속 회전을 견뎌야 하죠. 작은 균열 하나가 엔진과 기체, 조종사의 생명까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선택한 현실적인 우회로가 F414였습니다. 미 해군의 FA-18, 이 F 슈퍼호넷을 비롯한 여러 전투기 사업에서 검증된 엔진입니다. 한 기당 약 22,000파운드, 98kN급의 추력을 냅니다. 이 정도 심장을 달 수 있다면 ADF도 곧 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만 했죠. F414만 확보하면 우리도 KF-21 같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나올 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엔진 허가서는 전투기 완성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부품을 사는 건 쇼핑입니다. 하지만 그 부품들을 한 몸처럼 묶어내는 건 기술이죠. A사 레이더가 표적을 잡으면 임무 컴퓨터가 위협 순서를 정합니다. 전자전 장비는 적과 아군의 신호를 구분하죠. 데이터 링크는 다른 전투기와 지상 지휘소의 전장 상황을 공유합니다. 무장 컴퓨터는 그 좌표를 미사일에 넘겨야 합니다. 무장이 떨어져 나가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달라진 무게중심과 공기 흐름까지 즉시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전투기가 싸울 수 있습니다. 장비 하나하나만 보면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투기는 비싼 부품을 잔뜩 실은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모아놔도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과 레이더, 항전 장비와 무장은 연주자입니다. 체계 통합 기술은 이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지휘자죠. 대만은 최고의 연주자를 구할 가능성은 열었지만 지휘봉까지 쥐지는 못했던 셈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F414 관련 기술 지원 협정에는 접근했지만 첨단 전자체계를 비롯한 추가 17개 항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품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중산과학연구원이 사업을 이끌고 한상공업이 기체를 만들며 해외 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구조가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파는 것과 전투기 전체의 성능을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레이더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센서 회사는 기체를 탓할 수 있습니다. 무장 분리 시험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기체 회사는 무장업체를 바라보겠죠. 전자전 장비가 신호를 놓치면 하드웨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가 서로 받은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전체 설계도를 다시 열게 만들 주계약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회사는 자기 부품이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전투기는 출격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급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까지 책임질 회사는 없었던 겁니다. 돈의 계산으로 들어가면 ADF가 왜 멈췄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돈 약 4,400억 원의 첫 단계 예산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입장권에 가까웠습니다. 본 개발이 시작되면 구조시험용 기체와 비행시험용 시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시험과 진동시험, 레이더시험, 전자전시험도 거쳐야 하죠. 무장을 기체에서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시험과 실제 발사시험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결함 하나가 나오면 부품만 갈아 끼우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설계도와 소프트웨어, 생산 공정과 정비 교범까지 다시 고쳐야 합니다. 당시 전체 사업비가 수천억 대 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이유입니다.
활주로에서 바퀴를 한번 띄우는 것과 수십 년 동안 전투기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첫 비행은 개발의 끝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시험의 시작이죠. 생산 대수도 문제입니다. 개발비가 아무리 커도 수백 대, 수천 대를 생산하면 한 대당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공군만을 위한 제한된 물량이라면 레이더와 항전 장비, 전자전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에 들어간 돈이 적은 수의 기체에 그대로 얹힙니다. 수출로 물량을 늘리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엔진과 항전 장비의 수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외국 기업들은 대만 사업에 참여했을 때 발생할 정치적 위험까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 하나만 보고 시작하기에는 나머지 전투기가 너무 거대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 국방당국도 사실상 손을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ADF 자체 개발을 일단 멈추고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조건도 두 가지였습니다. 대만의 핵심 기술이 충분히 성숙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해외 장비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이 두 조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제 엔진에 접근할 길까지 열어놓고 사업을 멈춘 대만의 결정은 현명한 후퇴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현실을 깨달은 뼈아픈 실책이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 한국과 대만의 길이 갈립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전투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KF-21에도 같은 계열의 미국제 F414G200K 엔진이 들어갑니다. 2015년에는 미국이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파 방해 장비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죠. 엔진은 해외에 의존했고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까지 거절당했습니다. 출발 조건만 보면 대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벽 앞에서 체계 개발의 주인 자리까지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카이가 기체 전체의 체계 개발을 책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어갔죠.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기체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시험 자료를 다시 열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남이 내어주지 않은 기술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 산업의 뼈대가 된 겁니다. KF-21 체계 개발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조 1천억 원, 2021년 4월 CJ 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2022년 7월에는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A사 레이더 개발과 통합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긴 시간표를 따라 진행됐죠. 양산 1호기 기준 국산화율 목표는 65%였고 사업은 120대급 생산과 운용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산화율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 엔진을 쓰더라도 어떤 레이더를 달고 어떤 무장을 연결할지, 결함이 생겼을 때 누가 소프트웨어를 고쳐 다시 시험할지를 한국의 사업 구조 안에 남겼다는 점입니다. 대만이 F414 허가서 뒤에서 멈췄다면 한국은 같은 계열의 엔진을 수천 번의 시험과 수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엔진은 비슷했습니다. 전투기를 책임지는 구조가 달랐던 거죠. 이 차이는 첫 비행보다 그 다음 시험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시제기가 한번 하늘에 떴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도와 속도를 바꾸고 레이더를 켜야 합니다. 전자전 장비도 작동시켜야 하죠. 실제 무장까지 연결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결함이 나타납니다. 해외 업체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면 시험 하나가 공급국의 허가와 일정에 묶입니다. 반대로 국내 체계 개발팀이 전체 데이터를 쥐고 있다면 기체와 센서, 소프트웨어를 한자리에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것은 멋진 시제기 한 대가 아닙니다. 결함이 나올 때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시험에 끝내 양산기로 밀어붙이는 능력입니다. 전투기의 진짜 성능은 최고 속도나 레이더 탐지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 중 적이 새로운 레이더 주파수를 꺼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전 장비가 그 신호를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즉시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면 대응 데이터를 만들어 다시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신호 라이브러리와 업데이트 권한이 해외에 있다면 어떨까요? 공급업체의 답변과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그 전투기는 적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첫날에는 최첨단이었던 전투기가 새로운 신호 하나 때문에 그날로 전력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체계 주권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표적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레이더 회사는 센서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임무 컴퓨터 회사는 받은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하고 무장 회사는 발사 명령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활주로에는 멀쩡한 전투기가 서 있습니다. 창고에는 비싼 미사일도 쌓여 있고요. 그런데 둘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한 줄을 고칠 권한이 없어 출격하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일정 지연입니다. 전시에는 전력 공백이죠. 그렇다고 외국 기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F414처럼 검증된 엔진과 서방의 항전 기술을 활용하면 개발 기간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맹국 무기와의 상호 운용성도 높아지죠. 문제는 외국 기술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우리 전투기 안에서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협력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설계실의 열쇠는 반드시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ADF가 공식적으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 공군의 공식 비전에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를 계획한다는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성숙하고 필요한 해외 장비를 확보한다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다만 2026년에 ADF 개발이 새롭게 재개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024년 자체 개발 중단 보도가 나온 뒤에도 공식적인 연구 취소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속 투자와 구체적인 획득 계획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필요는 남았습니다. 사업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F414 허가까지 받았는데 대만판 KF-21은 왜 멈췄을까요? 답은 엔진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가 17개 항목과 A사 레이더, 항전 장비와 전자전 체계, 막대한 개발비와 전체 사업을 책임질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대만은 전투기의 심장에 접근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 신경과 두뇌를 하나로 묶을 지휘봉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도 미국이 내어주지 않은 A사 기술 앞에서 사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제 F414 엔진도 선택했죠. 하지만 한국은 T50과 FA50에서 쌓은 설계와 생산, 시험과 정비 경험을 KF21로 연결했습니다. 외국 엔진을 국내 레이더와 항전 장비, 시험 체계와 생산 라인 안에 집어넣고 끝까지 통합했습니다. 전투기 모양을 만드는 나라에서 전투기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고치는 나라로 올라선 겁니다. 대만판 KF21이 멈춘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엔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산업의 진짜 국산화는 엔진에 어느 나라 이름이 찍혀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설계도를 열 수 있는지, 누가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시험기를 다시 띄울 수 있는지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그 심장과 눈, 귀와 무장을 우리 손으로 지휘할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전투기를 다시 고쳐 날리고 우리 하늘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KF21이 증명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진짜 힘입니다. 여기까지 포병월드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